안녕하십니까. 자, 엑셀 따라하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지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에서 전체적인 이 시험에 대한 틀은 다 보셨고요. 이 문제는 공개 문제 중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공개된 문제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공개된 문제가 있는데 2018년도에 공개된 문제 중에서 6개를 골라가지고 2021년도에 다시 추려서 냈어요. 그 외에 나머지 6개 문제 중에 괜찮은 아이를 따라하기로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실제 이 정도 난이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무 현황 표가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입력하는 건 보여드리지 않고 또 파일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 자, 따라하기 답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줘 보시면은 기본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미리 입력된 걸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시험장 가시기 전에는 입력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시간이나 날짜 들어가는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꼭 콜론으로 구분해서 넣는다. 만약에 날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이픈으로 이용을 해서 넣는다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시험 망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 파일 중에 따라하기 답 이 파일 중에 SP4에 이 작업표까지 완성되어 있는 애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요걸 그냥 통으로 가지고 해도 되고요. 요렇게 뭐 얘네를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새로운 파일에다가 넣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A3라는 걸 기억하고 컨트롤 C 눌러주시고 파일에 가셔서 새로 만들기에 가가지고 파일 시트를 하나 열어주고 A3에다가 컨트롤 V 눌러주시면은 요 따라하기 답하고는 좀 별개로 우리가 파일을 작업할 수 있겠죠. 항상 저장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찾아보기에 가셔가지고 시험장 가셔도 바탕화면에 우리가 폴더가 있습니다. 이게 A001 뭐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따라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시험장 입장하시면 비번호가 있어요. 이게 등판에다가 옛날에 붙여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줍니다. 그게 여러분들 비번호고 파일명이고 폴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A 두 번째 문제니까 002로 해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니까 여기까지는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할 수 있어! 그지? 가보자. 문제 데이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입력이 됐고요. 옆에다 빼놓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근무 현황에 이렇게 IR까지 지급액에 부서명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작성 조건을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나라 항에 제시된 것은 반드시 따라서 하고 조건 함수 적용은 여기에 이제 조건대로 해라. 제시된 작성 조건을 따르지 않고 네 맘대로 했다가는 점수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작업표의 구성 및 서식에 보면 작업표 형식에서 행과 열에 관련된 음영 처리는 표시된 부분은 작성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음영이에요. 요거는 열 이름, 행 이름 이렇게 되니까 이건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목 서식이에요. 16포인트 크기로 하시오라고 이야기했고 작업표 형식에서 이제 제목이 나오겠죠. 제목은 근무 현황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 현황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16포인트로요. 그러면 근무 현황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범위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16포인트 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은 지금 비어있죠. 이런 경우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처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원문자가 있는 경우에 아래 방법을 이용해서 처리하시오. 그래서 근무 부서는 부서 코드의 첫 글자가 A면 제목과 B면 어쩌고 C면 저쩌고. 얘네는 if 함수죠. 함수 고르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이렇게 뭔가 조건 값을 가지고 나눠가는 것을 우리 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분기하는 경우에는 if 함수를 사용합니다. 됐쇼?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해보죠. 우선은 근무 부서예요. 1번은 그냥 지우고 갈 겁니다. 이게 1번 문제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 부서 코드의 첫 글자가 A면이라고 했으니까 if 함수로 갑니다. 탭키 함수 마법사 갑니다.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left 바로 열고 여기에서 첫 번째 글자가 뭐면 첫 번째 A면이죠. 항상 문자열에는 따옴표를 묶습니다. 탭키 눌러주시고 제목과 탭키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식이 들어간 것이 수식 입력줄에 보입니다. 그럼 여기 딱 클릭해 주시고요. 왼쪽에 가보시면은 if를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세 번째 항목인 value false를 클릭하고 if를 클릭하면 중첩 if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지컬 테스트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left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a까지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있는 if로 가서 컨트롤 V 눌러주시고 얘를 B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B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관리과 다음에는 시설과 탭키 눌러주면 자동으로 따옴표가 쳐집니다. 끝.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는 너무 쉽죠. 근무 시간은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간이래요. 는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빼주고요. 끝. 당일 금액은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4,800원, 분당 80원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당일 금액을. 근무 시간의 시간이죠.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네, hour 함수를 주면 됩니다. 시간만 뽑아낼 수 있게. 그래서 hour 탭키 여기에서 뽑아내면 8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간당 4,800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4,800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왜 00 나오나요 하시는데 그거는 이 표시 형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으로 주면 금액이 기본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미니츠죠. 미니츠 탭키 똑같이 근무 시간에 대한 분만 가져오고 분당 얼마예요? 네, 80원이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산수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곱하기하고 나누기 또는 빼기가 같이 있을 경우에 곱하기를 먼저 계산한다고 하죠. 그지? 그래서 굳이 여기서 괄호를 쳐줄 필요는 없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시간에 대한 금액이 따로 있고요. 요거는 약간 좀 안 해주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습관적으로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묶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지?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끝. 선생님 금액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반으로 다시 바꿔주거나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어차피 얘를 통화로 바꿀 거거든요. 통화로 주거나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식대는요. 근무 시간이 6시간 이상이면은 10,000원, 6시간 미만이면 2,000원으로 하래요. 얘도 분기네. 대신에 hour 함수 쓰면 돼요. hour 줬죠? 올라갑니다. if 탭키 함수 마법사 가고요. hour 함수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if를 클릭하면 if 함수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hour 요구한 것이 얼마이면 이라 그랬어요? 6시간 이상이면 1,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2, 하나, 둘, 셋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다 따옴표 치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따옴표 치는 애들 열나 많다니네. 정말 많은데 절대 안 돼요. 숫자에다가는 따옴표 치면 걔는 문자가 돼서 나중에 연산이 안 돼요. 분기도 안 돼요. 값이 아니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끝. 자, 다음에 지급액은요. 당일 금액과 더하기 식대래요. 당일 금액하고요. 일당하고 식대까지 주는구나. 좋은 회사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되겠죠. 위에 있는 이 메뉴는 좀 숨겨줄게요. 숨기는 방법은 여기 꼭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자동 채우기 해주시고요. 오른쪽은 다 같이 한 번에 쭉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끝 되겠죠. 자, 식대가 지금 통화가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미리 어차피 사무자동화에서는 이 문제 자체가 항상 돈은 통화로 하셔야 기본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가 지금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 가운데 정렬 빼줘야 돼요. 숫자는 오른쪽에 붙거든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이번에는 하위에 있는 식들을 계산을 한번 냅다 해보겠습니다. 자, 요래 놓고 다음에는 6번이 되겠죠. 그래서 6번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시설과의 당일 금액과 식대 그리고 지급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시설과인 애들 그리고 7번은 뭐예요? 당일 금액과 식대 하는데 관리과예요. 각 부서마다 가는 거죠. 그래서 는 합계 조건 합계니까 sum if 쓰셔도 되고 sum if s 쓰셔도 됩니다. 네, sum if로 할 거예요. 요즘 문제에는 sum if와 sum if s를 모두 다 쓰시오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range는 조건을 검색할 범위예요. 밑에 설명이 잘 나오죠. 그지? 조건은 이쪽에 있네요. 범위 쭉 잡아주고요. 이 범위는 우리가 자동 채우기를 오른쪽으로 끌어갈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고정돼 있어야 돼요. F4. 조건은 누구? 얘도 마찬가지 F4. 그 다음에 sum range는 합계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얘는 상대 참조로 해요. 절대 참조 주는 이유는 자동 채우기 할 때 그 해당하는 셀을 고정시켜 줄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렇게 끌어주시고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참조가 나와요. 그래서 조건은 그대로 고정돼 있어야 돼서 절대 참조 준 것이고, 요 실제 더해줘야 되는 값들은 어때요? 첫 번째는 지열, 다음에 H, 이로 가야 되니까 상대 참조를 준 겁니다. 다음에 이번엔 관리과인데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sum if s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021년도에 문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sum if s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줍니다. 대신에 함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될 거는 함수 마법사를 쓰면 된다. 설명이 나오니까. 그지? 첫 번째 sum range예요. 합계낼 범위. 합계낼 범위는 이동해야 되겠죠. 크리테리아는 조건 범위예요. 크리테리아를 조건이라고 해요. 얘는 절대 참조 F4. 크리테리아는요, 이 녀석이요. 됐죠? 얘도 고정돼야 되겠지? 됐어요. sum if s는 다중 조건의 합계인데 얘는 모두 AND 조건만 처리가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만 식을 넣어도 된다. 연속해서 넣어도 되지만 자동 채우기 끝. 더블 클릭해서 참조 잘 되는지 확인. 됐죠? 다음에 이번에는 재무과예요. 얘는 이제 문제에서 별도로 함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함수가 제시가 안 되면 그냥 네 맘대로 하세요예요. 자, range 뭐예요? 얘는 조건 범위예요. 절대 참조, 탭키, 크리테리아, 클릭, 절대 참조, 탭키, sum range, 쭉 범위 해주고 얘는 상대 참조 확인 눌러주시면 끝. 쭉 끌어주시고 얘네도 우리 통화 적용 한 번에 해줄게요. 통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대신에 또 얘네 가운데 정렬을 제가 애초에 해놨나 봐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형식이 다르게 나오죠. 이게 뒤에 보면 한 자리가 다르죠. 이거는 통화의 형식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한 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1키 눌러주시고 통화에서 기호주고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음수일 경우에는 음수를 표시하시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음수 붙은 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자동화에서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줄도 맞춰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부석 코드에 1 또는 3을 포함한 합계래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함수를 제시했어요. 어떻게 함수를 제시해야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sum product is number find 함수인데 이렇게 sum product is number find 함수는 사실 실무에서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열 수식을 처리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처리하지 굳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없을 때 이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를 아직도 쓰는 것이고 요거를 어떻게 어떤 연세 많으신 교수님께서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이게 시험을 위한 거고 실제는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면 문제에서 제시한 함수를 꼭 써야 되거든. 이거 안 쓰면 0점이에요. 아셨죠? 보통 8점 정도 되는데 얘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얘는 기억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 절차 꼭 외우세요. 두 번 안 보여준다. 자, sum product 탭키, is number 탭키, find 탭키 갑니다. 그리고 find 누르고 fx 눌러서 함수 마법사 실행해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누구라고? 1 또는 3이죠? 그럼 1. 제 숫자 1이 아니야. 문자예요. within text 얘가 있는 곳 얘죠. 부석 코드에서 얘네가 1 또는 3이 있느냐는 거지. 스타트 넘버는 주지 않습니다. 스타트 넘버는 만약에 이 1이 첫 번째 글자에도 있고 10번째 글자에도 있을 때 내가 어떤 번째 거를 찾을지에 대한 것을 지정할 때 써요. 그래서 생략. 됐죠? 여기까지 했으면 끝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find가 닫힌 거죠. 맞습니까? find 함수에 이렇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면 얘가 지금 is number가 닫힌 거예요. 맞죠? 가로를 잘 닫아주고 여기까지 해준 다음에 is number의 i까지 범위 선택하고 컨트롤 C예요. 더하기 컨트롤 V 하고요. 얘 2로만 바꿔요. 끝이에요 이제. 그리고 sum product 찍어요. array 두 번째는 합계낼 범위 선택하면 돼요. 쭉 이렇게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조건 범위가 우리 자동 채우기 할 거잖아요. 지금 이쪽에 보면은 칸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선택하고 F4키. 또 마찬가지로 얘도 F4키 눌러주셔야 됩니다. 애초에 해주면 더 좋고. 마지막에 있는 합계 범위는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를 눌러야 되는데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Shift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끝. 그래서 쭉 끌어주시면은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10번 갑니다. 10번. 자, 지급액이 2만에서 4만까지 합계예요. 요것도 이제 지금 이 문제에는 함수 제시가 없어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sum if s 써도 되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써도 되고 배열 수식 써도 되는데 가장 쉬운 건 이게 구간값 계산이죠. 그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그럼 sum if s로 하면 돼요. 구간값이라고 하는 건 AND 조건이거든. 그래서 sum if s로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21년도 여러분들 뒤에 교재 보시면은 얘네가 함수가 다 제시가 돼요. 걔 써야 돼. 걔 다른 거 쓰면 안 돼. 그러면은 해당 점수가 0점 처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맘대로 해도 되지만 우리 최신 기준 경향으로 sum if s를 씁니다. 됐죠? 함수 마법사 줘요. 합계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아래쪽에 있는 얘네 같이 포함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합계 범위. 됐죠? 탭키 크리테리아는요. 조건 범위죠. 그래서 지급액 범위니까 똑같아 지금. 이 범위가. 됐죠? 자, 크리테리아는요. 2만에서 4만까지죠. 그러면 2만 이상. 두 번째예요. 크리테리아 레인지. 조건 범위도 똑같아요. 그지? 그러면 얘 똑같이 복사해서 써도 돼. 컨트롤 C, 컨트롤 V. 대신에 조건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4만 미만이니까. 미만이에요. 미만. 4.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시고 탭키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에 11번이에요. 작성 조건 6번의 지급액 합계에 사용된 함수식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우리 6번의 문제가 뭐였느냐 생각해 보면은 시설과의 당일 금액과 식대 요거네요. 그지?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특정 셀을 이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 보면은 6번의 지급액의 합계니까 지급액 누구요? 얘지? 얘 식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 선택, 컨트롤 C, ESC, 클릭, 작은 따옴표, 엔터키 옆에 있어요. 컨트롤 V, 엔터 끝. 12번은요. 작성 조건의 9번에 작성한 거예요. 9번에 사용한 함수식을 쓰시오 그랬어요. 단 지급액의 합계의 합계 기준으로 하고 sum product is number find 함수를 꼭 쓰시오 그랬어요. 누구요? 얘지 뭐. 그리고 지급액이니까 얘지 뭐. 이게 채점관들이 예전에는 좀 전문 의원들이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 답이 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냥 X 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컨트롤 C, ESC, 클릭, 다운표 컨트롤 V, 엔터 끝. 됐죠? 자, 행 머리글을 쭉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 글꼴 크기를 한 번에 줄여줘요. 홈에 가셔가지고 9포인트로 줄입니다. 이렇게 줄여주면 한 번에 끝나고요. 요게 우리 통화 아직 안 된 거 있죠? 요거 미리 좀 주고 갈게요. 컨트롤 1키에 통화에 3번이라고 했죠? 이 녀석 주고 엔터 눌러주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얘네 또 정렬이 뒤로 돼 있나 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셀에 제가 파일을 만들어 놨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이 셀 그 행간의 선이 나중에 출력하면 그 문자를 잘라먹는 경우도 있어요. 먹어 들어간다 그러지. 그래서 컨트롤 1키 눌러주고 테두리에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선을 빼주시면은 그런 일을 좀 방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선생님, 이게 시간이 있는데 시간은 가운데 해야 되나요? 아니면 뒤로 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이 값들은 숫자이기 때문에 뒤로 하는 게 맞기는 하는데요. 이 날짜 시간은 가운데 정렬 하십시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에 대한 회색 음영이 있고 여러분들 한번 읽고 봐주시고요. 작업표의 정렬 순서는 부서 코드 정렬해야 되겠죠. 정렬할 때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만 합니다. 범위 선택, 데이터, 정렬 갑니다. 첫 번째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요. 부서 코드의 오름차순이래요. 부서 코드의 오름차순. 만약에 부서 코드가 같을 때 추가. 이번에는 지급액의 내림차순이래요. 그러면 지급액, 내림차순 확인. 눌러주시면 정렬이 되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이 지시사항을 보시면 함수식을 쓸 때 작업표를 정렬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함수식을 쓰시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정렬 범위를 어떻게 했지? 여기까지밖에 안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두 개의 식을 넣었잖아요. 요거랑 요걸 넣었기 때문에 정렬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위쪽에 이제 지급액에 이 식을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렬한 다음에 식을 다시 갱신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상황 같이 아래 하단에 있는 이 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아래쪽에 이제 기타 조건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 했어요. 보면 금액에 대한 수치는 통화, 콤마 표시하고 금액 외에는 콤마를 뺀다. 근데 금액 외의 값이 없어. 그지? 모든 수치는 이걸 이용해서 소수자릿수 0으로 해서 소수자릿수 안 나오도록 하라. 이 기본이니까 통화가 소수자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 음수는 마이너스 표시하도록 우리가 앞에서 했고요.
숫자 셀은 우측으로 하고요. 문자 셀은 수평 중앙에 맞추며 이외사항은 작업표 형식에 따라 다르시오. 작업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데이터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날짜, 시간이 가운데 묻혀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맞추라는 거야. 나머지들은 네 맘대로 하세요. 다음에 이제 그래프 작업 갑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 보실 때 그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차트예요. 아, 선생님, 결과 나왔는데요. 차트에서 틀려가지고요. 실격됐대요. 차트가 왜 틀렸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결국은 위에 있는 작업표를 계산을 잘못해서 그 범위가 잘못 나오는 경우예요. 근데 작업표는 다 했는데 차트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실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엑셀 부분에서는 위에 있는 작업표가 50점이고요. 하위에 있는 그래프가 50점이에요. 그래서 둘 다 모두 다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문제까지 공개하는데 뭐 틀리는 게 이상한 거지, 그지? 자,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고요. 지급액 묶은 세로 막대형 당일 금액은 이렇게 하라 그랬고 문제에 지시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작성한 아르바이트 급여 현황에서 부서별로 당일 금액과 지급액을 하라. 이게 예전에 참 한참 논란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근무 부서별로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걸 다 차트로 넣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하위에 이딴 식으로 네. 데이터가 요약이 돼 있어요. 제가 맞잖아, 그지? 부서별로 부서별 합계니까, 그지? 얘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갑니다. 얘는 아주 독특한 아이인데 얘네가 지금 병합이 돼 있어요. 셀이 병합이 돼 있으면 차트에서 영역을 선택을 못 해요. 아셨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문제에서 우리가 차트를 그려야 될 게 당일 금액과 지급액이에요. 자, 선택 잘합니다. 당일 금액 클릭.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세요. 다음 선택. 마우스 놓으세요. 컨트롤 키 놓으세요. 위로 올라가요. 컨트롤 키 누르세요. 지급에 클릭하세요. 아래쪽으로 내리세요. 컨트롤 키는 놓고 있어요. 다시 컨트롤 누르세요. 이렇게 범위 잡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놓고 삽입. 차트에 기본 세로 막대형으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면 당일 금액, 지급액 이렇게 나오고 1, 2, 3으로 나오죠. 이게 뭐야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시설과 관리과 재무과거든요. 요거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데이터 선택합니다. 이쪽에 가니까 가로 항목 축 레이블이 나와요. 그래서 편집 들어가세요. 축 레이블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시설 관리 재무과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시험에 알려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나아.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요래 보시면은 부서별 지급 현황이래요. 그래서 위에는 제목을 쭉 드래그 하시고 부서별 지급 현황 해주시고요. 확대 출력의 제목의 밑줄이래요. 클릭하시고 컨트롤 U 누르면 밑줄 쳐집니다. 그러니까 확대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이 제목의 크기와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얘도 우리 밑줄 하라고 그랬는지 한번 봐야 돼요. 못 보고 왔어. 그지? 쭉 올라가서 보니까 제목은 별도로 뭐 굵게 하라거나 아니면은 뭐 밑줄 처리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16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차트 글꼴 크기도 16포인트로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16포인트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내려와서 하나씩 또 해볼게요. 자, 약간 올려놓을게요. 우선은 여기에서 축에 대한 것을 넣어주래요. 그래서 바로 디자인에 가보시면은 빠른 레이아웃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애가 이 레이아웃 9예요. 여기 단계에서 레이아웃 9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 X축의 이름 얘는 뭐야? 근무 부서죠. 근무 다 지워주고 해야지. 근무 부서. 그 다음에 세로는 금액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X축 항목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X축의 최소 이 단위가 있어요. 눈금 단위가 있는데 이때는 눈금 단위 클릭하면 돼요. 엑셀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뭔가 하고 싶으면 걔 클릭하고 우클릭 누르면 다 나와. 여기에서 축 눈금선이죠. 얘의 서식을 보기 위해서 축서식을 갑니다. 그럼 여기에 단계가 나와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최소 0이고요. 최대가 40만이에요. 주 단위가 지금 5만 원. 그대로 돼 있네. 그죠? 보조축은 별도로 만들어주지 않았고.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빼먹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당일 금액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한대요. 차트 종류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당일 금액이 파랑이네. 클릭, 마우스 오른쪽 여기에서 차트 종류 변경 보이시죠? 클릭해 주시면 나오고요. 당일 금액은 꺾은 선형에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죠. 항상 똑같아요.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급액과 당일 금액 모두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하도록 한대요. 데이터 레이블도 똑같아요. 계열 선택,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마찬가지 꺾은 선형도 클릭, 우클릭, 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겹치는데요. 무시하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 된 것 같고요. 얘를 이제 작업표 하단에 옮겨줘야 되는데 그 전에 뭐를 하냐면 우선은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를 한번 활성화 시켜주세요. 꼭지 누르시고 요 놈이거든요.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주면 인쇄 경계선이 표시가 돼요. 근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류가 있어서 그때는 보기에 가셔가지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 주시면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나오고 얘를 차트를 이렇게 한번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인쇄 경계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위에는 작업표에 이 영역이 넘어가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아마 숨김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기에 가서 기본 보기로 가시고 위로 올라가서 문제의 작업표를 보셔야 돼요. 작업표를 보시면은 성명, 부서 코드, 근무 부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근무 시간, 당일 금액, 식대, 지급액. 어이구, 다 들어가네요. 그죠? 다 들어가서 얘는 따로 숨길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대신에 페이지 설정을 안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인쇄 미리 보기 가시고 하위에 가보시면은 페이지 설정이 나와요. 클릭해 주시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백에 가셔가지고 위쪽은 6cm 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1로 줍니다. 1, 1, 1, 가로 가운데 이렇게 맞추세요. 아셨죠? 상단은 6은 시험지 여러분들 앞에 지시사항에 보시면 상단은 6cm 하시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계가 이제서 보이네요. 그리고 이 녀석을 마우스로 끌고 가지고 이 경계 닿으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닿지 않게 아래쪽은 한 행 정도 여백이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끝났네 뭐 벌써. 됐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해당하는 지시사항 나머지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끝난 것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다 끝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아, 잘 나왔구나 라고 보시고 가운데 잘 맞춰졌고 잘리는 데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페이지 번호가 나오는데 예,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쇄도 한번 실제 프린터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PDF로 하나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댁내에서도 시험장 가기 전에는 꼭 한번 프린터로 출력을 하긴 하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PDF 라이터가 있거든요, 대부분. 오피스 설치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아마 2010 버전부터 기본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쇄 눌러가지고 한번 인쇄를 해보죠. 우리 데스크탑에 뭐였냐면 따라하기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뭐라 그러냐 A002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상으로 한번 인쇄를 했고요. 결과를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시험장에서는 절대 프린터로 하는 겁니다. 이 채점을 뭘로 하냐면 이 프린트물로 채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검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근무 현황 쭉 됐고요. 쪽 좀 줄여가지고 스크롤이 잘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